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지만 어제 아침 출근길은 더 추웠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6도를 돌파하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기온이 낮았다고 합니다. 추웠던 어제 하루를 전동은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18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웠는데 주말 동안 계속됐던 영하권 날씨에 차량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아침 출근길부터 고생입니다. 시민들도 갑자기 등장한 동장군에 두터운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며 거리로 나섭니다. 저번 주에는 너무 더웠는데 이번 주에 너무 추워서 장롱에 있는 옷 꺼내입을 정도로 많이 춥네요.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18일 아침 기온이 영하 6.3도를 기록하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19일에는 중국 내륙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점차 상승하겠으나 19일은 최저 기온 영하 2도, 최고 기온 영상 7도로 다소 날씨가 풀릴 예정이지만 20일 수요일 낮부터 다시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울산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울산시는 즉각적인 초기 대응반 가동과 함께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지만 추울수록 재미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수체육공원 호숫가 광장에 꿀잼 빙상장이 문을 열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명절에는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고 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제 몸만한 썰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함성이 절로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도 인기입니다. 행여 넘어질까 썰매를 붙잡고 신이 난 아이들은 어느새 추위를 잊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매년 문수체육공원 축구장 인근에 개설됐던 빙상장을 올해는 호숫가로 옮긴 꿀잼 빙상장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다가오자 울산시는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이곳 호방광장에 빙상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운영 첫날 평일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 빙상장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는 체험장들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면서도 모양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달고나 모양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빙어 낚시 등의 체험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설날 등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 프로포즈 이벤트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울산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겨울 스포츠의 낭만과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울산 꿀잼 빙상장을 개장했습니다. 호숫가에 마련된 빙상장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보며 겨울 풍경도 같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빙상장은 이번 주 무료 시범 운행에 들어가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정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겨울철 눈을 쉽게 볼 수 없는 울산에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빙상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중구 지역 대표 겨울축제인 성담동 눈꽃축제가 오는 23일부터 열흘간 성담동 젊음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중구청은 축제 기간에는 인공눈 제조기를 활용해 인공눈을 뿌리고 특히 오는 25일까지는 조설기로 실제 눈과 비슷한 눈을 뿌려 눈사람 만들기 체험장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만든 이번 축제는 기간을 기존보다 이틀 더 연장하고 공간도 젊음의 거리까지 확장해 운영되며 다양한 공연과 부대 행사가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체육회가 내년을 울산 체육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스포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체육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시체육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인 243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 분야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예산 2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수테니스장을 돔 형식으로 재정비하고 문수야구장에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는 등 내년 생활체육 대축전을 앞두고 생활체육 발전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울산에 와서 머물면서 정말 스포츠를 경쟁을 떠나서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대국민 화합의 대잔치가 이제 울산에서 열리게 된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엔진 공장 내 조립 라인에서 불이 나 3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인력 60명과 진압 차량 25대가 동원돼 불길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잡혔고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시정요구 70건과 건의사항 455건 등 모두 525건의 지적 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62건 등 총 497건에 비해 28건이 늘어난 것으로 시의원들이 충실한 행감 준비와 지역 현안 분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대비한 가칭 울산 온라인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어제 울산 고교학점 지원센터에서 울산 고교학점제 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울산 온라인 학교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의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원하는 강좌를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은 울산 온라인 학교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와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모빌리티 기술 인력 채용에 이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기술 인재 확보에 나섭니다. 이번 채용은 울산 등 세계 국내 완성차 공장의 생산직을 비롯해 남양연구소의 R&D 기술과 디자인, 모델러 등 총 3개 부문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의 제한은 없습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말에 있습니다. 울주군이 주식회사 일성 하이스코와 대한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 5개 기업을 올해 수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일성 하이스코는 기업 회생이 종결된 후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동시에 올해 1,615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해 선정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 우수 기업 5곳은 오는 19일 울주군 중소기업의 밤 행사에서 시상과 함께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에 우선 참여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울산시가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의미에서 올 한 해 울산 시민들이 뽑은 사업 중에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들이 뽑혔을까요?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2023년에 추진한 주요 시책 15개 후보 중 올 한 해를 대표할 울산시정 베스트 5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대비 3배에 가까운 8,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설문 결과 베스트 5 1위는 식이약안전과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이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110만 도시인 울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교 병원 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강병원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5월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이 추가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개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민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 낙후한 울산 의료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절감했고 그 결과 울산시정 베스트 1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개소를 꼽은 겁니다. 울산 시민들이 심내질환, 중증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응급의료센터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인력 장비 시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 이후 울산에는 울산시티병원이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되면서 울산에는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구축됐습니다. 울산시정 베스트5의 두 번째는 세계 최초 수소트램 운행이 뽑혔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지난 8월 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트램을 도입하기로 한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한 특별 기동 진수팀 출범이 선정됐습니다. 네 번째는 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 기반이 확보된 데 대해서도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컬 대학 3공에 울산대학교가 지정돼 2026년까지 국비 1,000억 원과 육성기금 1,354억 원을 확보해 울산의 글로벌 경쟁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 것에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에 기반을 다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류사명 전 울산중부 경찰서장이 더불어민주당 3호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어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류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하는 인재 영입식을 가졌습니다.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되자 사직서를 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장홍수 회장 등 회장단 일행은 어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 정창수 공장장 등 일행도 시장 접견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전달해달라며 성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울산 생활 적응기를 담은 뮤지컬을 직접 제작해 화제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휴면 코미디 뮤지컬 조선의 뚜야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상의 나라 랑바크 출신 외국인 뚜야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울산의 한 조선회사에 취업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공연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역 그룹사와 협력사 임직원, 동구민 등 1,200명이 무료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울산 중구 학성동 일원 태화강둔치와 장현동 장현저류지에 각각 무럭새 군락지와 야생 두꺼비 생태통로가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4년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에 무럭새 군락지와 야생 두꺼비 생태통로 조성 사업이 선정돼 사업별로 4억 5천만 원씩 모두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 보전 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찰이 연말연시 연합장 등으로 가장한 스매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 지역에서 신고된 스매싱 범죄는 35건으로 지난해 11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온 청첩장과 부고, 택배 관련 문자 등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 등을 누를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대출이나 소액 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부동산 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영주 부장판사 등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출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라며 저렴한 이율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모두 9,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워크숍이 어제 문수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수 관광해설 기법과 소양을 공유하고 정수남 해설사 등 3명의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해설사들이 모은 성금 400만 원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울산시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75명이 활동 중이며 울산의 주요 관광지 17개소와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해 해설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시간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